위증 공범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길어지는 재판을 보며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야기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공범의 호소 내용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법부에 깊이 사죄한다. 어쨌든 위증을 공모했기 때문이겠죠. 유동규 씨 교통사고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다. 조속히 재판이 진행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지난 8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동규 씨의 교통사고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유동규 씨의 교통사고는 이 불의의 우연한 교통사고인데 그거를 바라보는 또 다른 재판의 공범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두려운 걸까요? 일단 뭐 대장동, 백현동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도 엄청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지만 예. 지금 사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한 사람이 계시죠. 그러면 그 결과는 이제 법적으로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본인들이 어떤 거대한 권력과 어떤 대립관계에 쓰면 네네. 더군다나 유증교사와 관련해서는 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 씨가 같이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진술 자체가 유동규 씨처럼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법정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유증을 했다. 이렇게 본인은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또 법정에서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키맨이 되고 핵심 증거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전에 유동규 씨가 이번에 교통사고 났는데 이게 이제 단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거의 다 가고 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과실일까? 본인의 어떤 주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설사 과실이다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강성 팬덤층이랄지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과연 재판이 빨리 끝나야만이 무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제 당연한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좀 빨리빨리 끝나서 결론이 나야만이 내가 좀 그래도 뭔가 해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제가 공범이라 할지라도 저도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같아요. 재판이 길어지면 불안하죠. 그런데 재판의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까지 든다면 이 공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좌불안석일 것 같은데 김희정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범뿐만 아니라 이재명 네. 대표님 관련돼서 재판에 관련되신 분들 증인이라든지 심지어는 참고인까지 포함해서 총 5분이나 이미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정인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다들 어쨌든 본인 선택에 의해서든 뭐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좀 섬뜩한 느낌을 주는 거죠. 사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네, 일단 맞습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남 도시개발 관련된 인사가 2분 돌아가셨고요. 법과 의혹 관련되신 분이 1분,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되신 분이 1분, 그리고 또 비서실장 지내신 분도 1분 해서 총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 재판과 관련되신 분들이라는 거죠. 예. 이 뉴스를 접하는 일반 시민들도 솔직히 섬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그 5분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연루되신 분은 뭐야 나는 안전한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재판 끝내고 싶다. 네, 마침 다행인 게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일반 국민들의 이 신속한 재판이 굉장한 권리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대법원장님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미 그거를 일성으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고 또 재판 지연은 문제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조금 빨리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위증 공범 김모 씨 입장에서는 우연한 교통사고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울 수 있다. 혹시 나도 어떻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일 것이다. 라는 이 두 분의
해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는 뭘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혐의가 많다 보니 간략하게 혐의마다 좀 짚어주면 도움이 되죠. 2003년이었습니다.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 그런데 2018년에 벌금까지 내고 검사 사칭을 한 적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나 누명 썼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게 2018년 5월이었습니다. 자, 이 위증 공범 김모 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전화를 하죠. 공소장 내용 중에 등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좋다. 그러니까 짜고서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식으로 위증을 해달라. 그러자 이 김모 씨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사님 하고 곤란함을 표합니다. 재차. 그러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라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까지 전송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가 당시 바랐던 대로 이 김모 씨가 위증을 했지만 내가 위증을 했고 이재명 당시 지사의 요청 때문이었다라고 최근 실토를 했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고 밝혔던 대목이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내용 중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창훈 판사조차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의 멤버이신 윤영찬 의원님, 네. 원칙과 상식 중에서 원칙을 맡고 계십니까? 상식을 맡고 계십니까? 쇼폼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상식을 맡게 된 것처럼 돼 있어요. 상식이군요. 윤영찬 의원은 상식. 그러면 원칙과 상식의 기준에서 위증교사 혐의 어떻게 보십니까? 위증교사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명확하게 좀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증거가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정작 이제 위증을 했다는 당사자가 명확하게 그걸 본인이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받고 있는 재판 여러 가지 재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변론 내용 중에서는 내가 위증을 지시한 적 없는데 저 사람이 위증을 했다. 라는 변론 내용이 보도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시한 적 없는데 증인이 알아서 위증을 했다. 그때 그 위증을 했던 당사자가 어쨌든 김병량 시장의 측근에 있었고요. 측근에 있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모셨던 시장을 배신하고 갑자기 증언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들이 과연 상식적으로 얼마만큼 많은 분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변론도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윤영찬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김모 씨에 대해서도 아니 이분이 뭔 죄라고 재판에 매일 불려가야 하냐라고도 언급했었죠. 들어보시죠.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직결된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별도 심리로 진행이 되는데 좀 이에 대한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정상적인 진행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김 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맨날 몇 년 동안 불려가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범 김모 씨. 한동훈 장관은 김모 씨가 뭔 죄라고 매일 재판에 불려가야 되냐. 다행히 위증교사 혐의가 대장동 재판과 병합되지 않아서 다행인데 당시 사법부가 오해받았던 건 대장동 재판부가 이 위증교사 재판까지 같이 병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계속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자칫 이 재판이 계속 길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었을 이 김모 씨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일단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고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특히 증인, 그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면서 증인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리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병합이 됐으면요, 예. 유증 사건이 제일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면 뭐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다 재판한 다음에 끝부분 가서 하게 되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본인이 빨리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고 싶고 피고인으로서 다 인정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본인은 이제 불안정 상태에 계속 가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랄지 그럴 가능성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 애초에 이 김모 씨가 당시 위증을 할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지속적인 요청 내지 요구, 선의를 하다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조 요청이 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경기도지사라는 엄청난 권력, 또 백그라운드가 이제 정치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 당시에 위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좀 약간 이재명 대표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일반적인 위증죄에서는 대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야, 이 얘기 좀 잘해줘. 그럼 아니 뭔 얘기를 어떻게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면 아 이렇게 좋게 해주면 되잖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A가 위증을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쓰리쿠션 내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런 표현 어쩔지 모르겠는데 겁이 없어요. 직접 했다. 네, 직접 전화하거든요. 이거 당연히 녹취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녹취될 수도 있는데 지사가 미쳤다고 직접 했겠냐 위증 교사를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너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의 가장 친한 형님 동생 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마 얘가 녹취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자격 사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무죄를 받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급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를 뒀고 그래서 이제 녹취까지 됐고 결국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온 거예요. 두려움. 위증을 할 당시에도 두려움을 느꼈고 지금도 이 김모 씨는 두려움을 느낀다. 이 김모 씨가 느낀다는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저는 완전 공감하는데 이제 다행히도요. 일단 병합이 안 되고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위증 교사가 끝날 때까지 그 김모 씨가 재판에 나오는 게 아니고 첫날 공소 사실 인정하냐? 그러면 김모 씨가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분리 결심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재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예. 증언 한번 해야 하는 거죠. 그 증언이 끝날 때까지는 이분이 더욱더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증인. 그런데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증인이 느낄 두려움도 커질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변호인이 바뀌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김 씨 측은 그 시간 끌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 어제 위증교사 사건 공판 준비 기일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사건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김모 씨 측은 시간 끌기다라면 위협적이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입니다. 서재현 전 부대변인, 네.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증인의 심경을 이재명 대표 측도 좀 헤아려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100% 공감이 갑니다. 예. 왜냐하면 김 씨 측 입장에서는 지금 유동규 그 전 이제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인데 그 사고 장면을 보면 정말 영화보다 더 위험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이지만 본인의 감정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떤 다른 음모를 가지고 시간 끌게 하고 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겠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국회 증언감정법이라고 해서 직무유기, 즉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 동의하는데 다만 이게 재판 지연이라고는 볼 수는 없죠.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2003년도입니다. 원래 제 첫 재판은 검사 사칭해서 150만 원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 당시 최후 변론할 때는 우리 성남시장이 그런 성품이 아닌 것 같다라는 반대 입장을 또 이렇게 의견을 피력했다는 논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성남시장과 김병남 그 비서 특히 또 이재명 대표와의 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위증 조사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진실 요구라든지 답정 요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통화 녹취도 있고 텔레그램으로서 그걸 증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무리하게 위증을 했을 게 하는 그 상식적인 판단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